혹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보신 게 언제인가요? 그냥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42년 차인 경기도 수원의 김성철 씨, 68세는 아내와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6개월 넘게 손 한 번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이 됐지? 그 말에 김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반면 대전의 박정호 씨 71세는 어떨까요? 박 씨는 3년 전부터 매일 밤 아내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단 15분의 따뜻한 손길만으로 40년 넘게 식어가던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중년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관계 전문가 이동현입니다. 현재도 서울 강남에서 매주 50상 이상의 중년 부부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부부만 해도 1만 쌍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 부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그런 게 중요한가? 혹은 서로 몸도 변했고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10분만 시간을 내서 함께 봐주세요. 참고로 중간에 조금 민감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신다면 자신감,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시작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부부간의 친밀함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60대 이후에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호 씨 69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은퇴 후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체념했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셨고 결국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선생님, 정말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최 씨가 처음 상담실에 왔을 때 한 말입니다. 6개월 후 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 온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실 건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의 관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관계를 되살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정리한 60대 이후 부부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게다가 영상 마지막에는 관계 회복을 위한 황금 타이밍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관계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소중한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겠어요. 특별한 질병이 없으신 분들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따뜻한 대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도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 시간을 고려해서 몸이 편안한 상태일 때 시도하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대구의 박철수 씨, 72세 같은 경우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주치의와 상담 후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니 6개월 후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셨어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자세는 피하시고 편안한 자세에서 진행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옆으로 누워서 하시거나 쿠션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무리한 흥분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시고 평상시보다 더욱 천천히 여유롭게 접근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물,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친밀한 접촉이 60대 이후에 더욱 중요할까요? 단순히 즐거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에는 60세 이상 부부에게 꼭 필요한 특별한 효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쉬워지는데 배우자와의 따뜻한 접촉은 이런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실제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신체 건강입니다. 적절한 스킨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운동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뇌 운동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75세 이영숙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건강검진에서 10년 전보다 활력이 넘친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안전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상대방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먼저 청결이 가장 기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작은 세균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손톱은 짧게 자르고 매끄럽게 다듬어야 하며 손은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최근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기본적인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배우자가 감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요. 안전한 접촉을 위한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충분한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컨디션과 기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 몸은 어때요? 편안한 기분이에요? 혹시 아픈 곳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강요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2단계는 환경 조성입니다. 실내 온도를 적당히 따뜻하게 유지하고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조절하세요.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나 촛불도 좋아요. 휴대폰은 반드시 무음으로 하거나 다른 방에 두세요. 3단계는 천천히 시작하기입니다. 갑자기 민감한 부위에 접근하지 마시고 손잡기부터 시작해서 어깨, 등, 허리 순서로 천천히 확장해 나가세요. 마치 따뜻한 물이 서서히 스며들듯이 해야 해요. 4단계는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이런 느낌 어때요? 편하네요?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세요. 침묵보다는 부드러운 대화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5단계는 상대방의 반응 확인입니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5단계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피하실 수 있어요.
이제 실제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6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젊을 때처럼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최소 45분에서 1시간 정도의 여유로운 시간을 계획하시고 그 시간 동안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세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실온은 22-24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도 적당히 조절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작게 틀어놓는 것도 좋아요. 셋째, 대화를 계속하세요. 이런 느낌 어때요? 편하네요? 혹시 다른 걸 원해요? 같은 부드러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넷째, 강도보다는 부드러움에 집중하세요. 손끝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활용하고 빠른 움직임보다는 천천히 리듬감 있게 움직이세요. 마치 파도가 해변에 밀려오고 물러가듯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다양한 부위를 탐색하세요. 목, 어깨, 등, 팔, 다리 등 전신을 골고루 어루만져 주세요. 각 부위마다 다른 감각이 있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부위도 다르거든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여섯째, 윤활제 사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윤활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때 무리하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수성 윤활제를 사용하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처음엔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로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마사지 오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천연 오일은 피부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춘천에 사시는 김정호 씨 68세는 아내와 함께 마사지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내도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좋아해요.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60대 이후 부부관계 회복의 핵심을 모두 익히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방법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하루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몸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늦은 시간은 피로감 때문에 좋지 않고 너무 이른 시간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서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오후 시간을 선호하기도 하고 아침 시간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요일도 중요해요. 주말보다는 평일, 특히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좋습니다. 주말에는 자녀들이 방문할 가능성도 있고 월요일은 한 주 시작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금요일은 한 주의 피로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날씨도 고려해 보세요. 너무 더운 여름날이나 추운 겨울날보다는 적당히 선선한 봄이나 가을이 좋아요. 특히 비 오는 날은 의외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빗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성만 씨 69세는 이런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처음엔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니까 아내도 훨씬 편안해 하더라고요. 특별한 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혼 기념일, 생일, 명절 등은 자연스럽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 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기분과 컨디션입니다. 아무리 좋은 타이밍이라도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미루는 것이 좋아요. 억지로 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경기 남부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 김성욱 씨는 퇴직 이후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시청한 다큐멘터리에서 촉각은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의 언어라는 문장을 접하게 되었고, 그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손을 씻고 아내의 손을 잡은 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냥 손만 잡고 있었다고 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등을 내밀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바닥으로 조용히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답니다. 그 손길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아랫배와 골반, 허벅지로 이어졌고, 어느 날 아내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야. 그 이후로 김 씨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진정한 애무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온전히 전해지는 진심이란 사실을요. 6개월 후 김 씨 부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는 몰랐던 여유와 깊이가 있어요라고 김 씨는 말했어요. 이처럼 깊은 애정과 섬세한 손길이 쌓여갈 때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대전에 사는 61세 여성 이정민 씨는 남편과 35년간 살아오며 어느새 서로의 말이 줄어들고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등을 돌린 채 잠드는 일이 당연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부부를 위한 힐링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서로의 몸을 새로운 시선으로 알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워크숍을 마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전처럼 말고 새롭게 날 만져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고 어색해했지만 그녀가 씻고 침대에 누워 조용히 그의 손을 자신의 허리로 이끌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말없이 등을 쓰다듬는 것으로 끝났고, 둘째 날엔 손길이 허벅지로 천천히 이어졌으며, 셋째 날 밤 그의 손이 움직일 때 남편은 갑자기 입을 막으며 흐느꼈어요.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줄 몰랐어.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긴 세월 동안 말 대신 침묵으로 감춰졌던 감정들이 손끝을 통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35년을 살았지만 이런 마음이 아직 있는 줄 몰랐어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라고 이정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박종철 씨 75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서로 몸을 의식하게 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천천히 접근하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내의 상처를 보면서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부터 시작하고 손잡기부터 천천히 했더니 아내가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은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접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성의 신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위마다 감각의 민감도와 반응 방식이 달라요. 목과 어깨 부위는 시작하기 좋은 곳이에요. 이곳은 긴장이 많이 쌓이는 부위이기도 하고 마사지를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거든요. 엄지손가락으로 목 뒤쪽을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손바닥 전체로 어깨를 감싸듯이 마사지해 보세요. 등과 허리는 두 번째 단계로 좋아요. 척추를 따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주거나 허리 양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강도를 조절하세요. 팔과 다리도 좋은 접촉 부위예요. 팔의 경우 어깨에서 손목까지 쭉 쓰다듬어 주거나 다리의 경우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발 마사지는 전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민감한 부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성의 가슴 부위는 매우 섬세한 접촉이 필요해요. 갑작스럽게 접근하지 말고 먼저 주변부터 천천히 어루만져 주세요. 너무 강하게 자극하지 말고 깃털로 스치듯이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복부 부위도 의외로 민감한 곳이에요. 배꼽 주변을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거나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만져보세요. 이때도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민감한 부위인 외음부에 접근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먼저 충분한 윤활이 있는지 확인하고 손가락 하나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클리토리스는 직접 만지기보다는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이에요. 몸이 긴장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멈추고 다른 부위로 관심을 돌리세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포항에 사시는 박영미 씨 64세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남편이 너무 배려해주니까 점점 편안해졌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더라고요. 건강상의 주의사항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중년 이후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경우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문제가 있다면 자세에도 신경 써야 해요. 무리한 자세는 피하고 베개나 쿠션을 활용해서 편안한 자세를 만드는 것이 좋아요. 만약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많은 의사들이 중년 이후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줘요. 춘천에 사시는 김정호 씨 68세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주치의와 상담 후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조금 더 주의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정신적인 준비도 중요해요. 중년 이후에는 몸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몸의 변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어요. 이때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부인의 몸이 변했다고 해서 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전히 아름다워. 나는 당신이 좋아. 변한 모습도 사랑해. 같은 말들이 부인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목포에 사시는 최순덕 씨 66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자신이 없었는데 남편이 계속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중년 이후의 부부일수록 서로의 욕구와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게 좋아. 이건 불편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강릉에 사시는 박철민 씨 70세는 아내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다고 해요. 아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서로 원하는 걸 정확히 알게 되니까 만족도도 높아지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도 도움이 돼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술과 담배는 줄이는 것이 좋아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전주에 사시는 이명수 씨 72세는 건강관리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금연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니까 몸도 좋아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건강이 기본이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중년 이후에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산책하고 여행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아요. 안동에 사시는 김영숙 씨 67세는
남편과 함께 등산을 시작한 후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함께 산에 오르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는 젊을 때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해요. 기술적인 것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고 성과보다는 과정이 더 소중해요.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사랑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라 여겨요. 하지만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몰라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말보다는 손끝의 온기, 눈빛의 배려, 작고 조용한 접촉 하나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전해줄 수 있어요. 특히 중년기는 서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가장 놓치기 쉬운 시기예요. 자신의 몸을 소중히 돌보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말없이 전해지는 순간 상대는 어떤 언어보다도 깊이 감동할 수 있어요. 민감한 주제라 입 밖으로 꺼내기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조심스러운 용기야말로 멀어진 거리를 다시 좁히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어요.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상담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쌍의 중년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특히 6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78세 윤명자 씨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젊어 보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이건 젊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변화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충분한 청결과 준비가 기본이고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천천히 시작하되 넓은 면을 활용하면서 부드러운 리듬을 유지하세요.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60대 이후의 부부 관계는 젊을 때와는 다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아 언젠가 삶의 어느 순간에 따뜻한 불씨처럼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관계 나눔의 시작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관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60세 이상 부부를 위한 관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서도 관계 회복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건강한 관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